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77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4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코스피 0.2% 상승하면서 218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2%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급등으로 인해서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77,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SK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있는 데다가 증액 가시성이 높다는 전망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오늘 빠집니다. 0.8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1% 넘게 빠졌습니다. 11만 8천 원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 손실이 593억 원 정도로 상장 44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 들어오면서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에 있어서 연구 개발비가 1위인 종목이다. 이런 소식들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의 29%를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19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좀 빠집니다. 0.5% 빠지면서 26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 오릅니다. 0.14% 상승하면서 34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대만 제약업체인 타이메드의 새로운 의약품 위탁 생산 파트너사로 선정되고 또 올해 첫 신규 수주를 확보한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3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생활건강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40만 원대 이탈하고 137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 오늘 0.56%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0.8% 하락하면서 12만 원대, SK텔레콤도 0.6%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14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5,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6% 상승하면서 742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나갑니다. 1% 추가 상승하면서 68,7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CJ E&M의 경우에는 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다시 23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0.4%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하고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1% 이하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여전히 5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단계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어제도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61만 원대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톡신 판매 허가가 기재된다는 분석과 함께 매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LB가 현재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91,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5% 넘는 추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중국 정부가 외자 판호를 반급한 데 따라서 펄어비스, 웹젠 등 국내 게임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7만 9,8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5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격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경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우리 시장 역시 좀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경기 관련 민감주라든지 실적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에서 찾아봤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상장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그룹의 VC 벤처 캐피탈로 적극적인 고유 계정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성을 구가하는 회사입니다. 고유 계정 수익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72%를 기록을 했는데요. 보통 투자들의 평균 수치는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유 계정 수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ICT나 바이오, 엔터,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부 벤처 산업 육성에 따른 회사 가치 상승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규 상장주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 라인 6,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감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0일에 주셨던 코리아 오토글라스 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20일에 주셨던 에이블 CNC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LG전자 2.15%, RFHIC는 5.69%,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5.7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정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7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테스 3% 이상, 그리고 코콤은 5.01%, 원익 IPS는 4.1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고요. 7.19%, 4위에는 유비케어 10.5%,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31%, 2위에는 한세실업 38%, 그리고 1위에는 FNF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50% 넘겼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와 7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는 MI텍 39%, 뉴트리는 42%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3% 넘겼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한 달 넘게 가지고 오시면서 50%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이즈미디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51%의 수익률을 넘겼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51% 넘겼고요. 2위에는 최낙설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일에 매수의견 주셨고 수익률 63% 넘겼습니다. 1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8일에 매수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이 100%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이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3월 20일 날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7.19%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관의 매수세 또한 3월 이후 또는 최근 1개월간 약 이틀에 걸친 매도세만 제외하고는 모든 매수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나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조정이 나오면 그건 추가 매수 기회로 삼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지난주에 첫 출연을 하셔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3개뿐이 없는데 이 3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코콤은 일주일 만에 5% 이상의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매물 부분을 좀 이제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아래쪽에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200일 장기 이평선과 300일 장기 이평선에 든든한 지지 구간을 좀 어느 정도 형성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단 매물 쪽을 돌파를 시도로 나와주려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9,000원 부근까지는 이제 돌파 기점이 나와준다고 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늘 좀 전략을 좀 세세하게 전해주셨거든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역시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코스피는 코스닥에도 모두 61선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 구간을 잘 돌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움직임이 크게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미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다우지수가 0.3% 정도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투자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국내 증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와중에 또는 경제가 큰 폭의 충격을 받았던 시점이 IMF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단 말이에요. 이후로 기업의 움직임이 매우 변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채를 자기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자금 운용을 했었는데 IMF 때 큰 폭의 타격을 받은 이후 기업은 필연적으로 사내 유보를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투자를 위축시켰고 미국의 경우에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사내 유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경제 위기라든지 불확실성이 나타났을 때 방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어 수단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기업 행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해당 변수가 금일 국내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기업이 취하는 자연스러운 행태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4월 옵션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포지션 자체를 지수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구성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함께 3월에 조정이 일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큰 악재가 없는 이상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처럼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을 이야기하면 국내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월 3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증시 상승세 이어왔습니다. 코스피는 2177선까지 올랐고 코스닥은 74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지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어제 장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제 이 미국과 중국의 PMI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 전날 급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2%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관망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어느새 46,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65% 상승하면서 76,900원, 77,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68% 상승하면서 3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좀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37만 원 선 이탈을 하고 36만 9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증권사들은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상장 이후로 처음 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0.4% 강보합권 예상되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11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을 냈습니다. 오늘 셀트는 빠지지 않고요.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0.26%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 여전히 7위권 지켜냅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6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34만 9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던 만큼 이번 주에는 조금씩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0.7% 빠지면서 13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조금 빠지고요. 4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0.06% 바로 하락 전환되면서 2175선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740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닥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빠집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만 움직임이 없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29%, CJ ENM은 0.3% 하락세, 그리고 신라제는 0.16%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현재 0.34% 빠지면서 5만 9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단계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6위부터 10위까지가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조금 빠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87% 빠지면서 56,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상승하면서 91,700원대까지 올랐고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과 함께 5% 이상 급등세 나옵니다. 18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CJ CGV입니다. 동사는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 최초로 보급한 영화 상영 서비스 기업이고 대한민국 영화 상영계의 선두주자로 현재 1130개 정도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한 215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40%나 증가한 38억 원, 베트남에서는 25억 원, 중국에서는 81억 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올 1월과 2월에 있었던 1,000만 관객을 유치한 극한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하면서 영화관에 찾아주는 관객들이 많이 늘게 되었고 기타 캡틴 마블이나 어벤져스 4 등 기대작이 흥행을 이어갈 경우 지금의 실적은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기존 경쟁사라고 할 수 있었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시장 점유율이 합쳐봐야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으로 내세운 가격
차별화 정책 또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평균 20개 이상의 스크린 상용관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인들의 소득 개선, 여가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은 결국 CGV에 대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현 구간에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52,000원, 손절 가격은 3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면세 유통 산업 그리고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1조 2,6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한 574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8,800억 원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인데 해당 변수가 호텔신라의 매출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변수로서의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해당 소비자의 소비력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보따리상의 구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실적은 정말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타난 신조어 중에 하나가 호캉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호텔에서 여가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호캉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호텔신라의 호텔 사업 부분, 이 부분에서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CJCGV와 마찬가지로 호텔신라도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처럼 조정이 발생하는 현재 가격이 하시되 목표 가격은 11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8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동사는 GS25 그리고 GS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 유통기업입니다. 올해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죠.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인상, 로열티 부분 등 산재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가맹 로열티를 소폭 낮추되 현재 본사에서 지급 중인 전기료, 영업 활성화 지원금을 폐지하며 가맹점주에 대한 부담을 낮췄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본사 비용 절감 부분을 가맹점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지금처럼 가맹점의 점진적인 순증을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 대한 자율 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출점 속도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점포 수는 그래도 전년 대비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점포 과밀화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상품력 강화도 이어지기 때문에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매출액은 8조 5천억 원을 상회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요층과 편리한 접근성을 토대로 편의점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GS 리테일은 이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고 시장 점유율 또한 공고합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GS25와 같은 편의점을 찾는 고객은 분명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사항이 결국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짧게 42,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3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정보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CJ CGV에 대해서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
점진적 증가와 함께 이 탄탄한 수요층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인포뱅크입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카, 기업용 메시징,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및 휴대전화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자율주행 관련 및 RCS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점차 상승세를 이어가주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07년도 크게 상승을 나와줬다가 조정이 발생되어지고 12년 12월경 최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조정 흐름이 발생되었고 16년에서 17년 넘어가는 기점에 한 차례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현재 흐름상 매물 소화의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한 차례 좀 내려와 주었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가의 등락폭이 크게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상승 이후 매물 소화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7,000원 부근대에 두터운 매물 구간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 상장 당시의 첫 시가가 4,000원대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업의 성장성이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 또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 주면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흐름을 보더라도 15년도 흑자 전환 및 소폭이지만 꾸준한 매출 상승을 이어가 주었고 전년 동기 4분기 영업이익이 약 1000% 이상 증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 기업 자체의 성장 동력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 및 RCS 관련 종목으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미래 자동차의 비전인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차와 수소차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시너지를 받아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약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R&D 사업인 미래 공존형 자율주행 혁신 사업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성장 동력 또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상 전체적인 상용화로 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 미래 산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그 비전 또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CS 관련 종목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RCS는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약자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기반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이 RCS가 주목받는 이유는 핸드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중에 이 데이터, 이것은 한정된 경우가 있죠. 저도 물론 이 데이터가 떨어지는 게 싫어서 무제한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전부 소진이 되었고 주변에 와이파이가 없어서 이 메신저도 못 읽는 경우가 된다면은 이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 답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 메시징 서비스가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RCS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RCS 활성화를 위해 SKT, KT, 삼성이 손을 잡고 이 서비스 활성화를 진행한 만큼 지금 당장의 이 매력도나 서비스 부분이 당장은 미진할 수 있어도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발전을 토대로 이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작년 10월경 5,700원대 저점 형성 후 이 반등기점이 나와주면서 두터운 매물 부근으로 올라와 주었고 200일선과 300일선의 장기 이평선 또한 하단 구간에 밀집해 있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나 상단 구간 매물이 다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매물 소화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꾸준한 성장성과 사업성, 정책 등을 기반으로 상승 모멘텀의 여력은 존재한다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8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클리오입니다. 이 기업은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97년도에 설립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진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도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3만 원에서 4만 원에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년 초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였으나 중국 시장의 수요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큰 조정을 받아 1만 원대까지 내리면서 10월경 최저점을 갱신하였습니다. 이 성장성 둔화 및 어닝 쇼크들의 악재로 인하여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고, 작년을 제외했을 경우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면서 기업의 시장성 또한 무너지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악재가 발생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의 개선을 통한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 기업은 국내의 대대적인 매장 구조조정 및 중국의 매장 전체를 구조조정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오프라인 시장을 주로 했던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면서 알리바바 T몰 및 왕홍과의 협의를 통하여 중국의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끌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주력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이라 보시면 되고,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개척하겠다는 부분은 앞서 발생된 중국 리스크 대비 및 공격적인 시장 개척에 대한 기업의 의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면세점의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발행한 200억 규모의 CB를 통하여 앞으로의 신사업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업의 공격적인 사업성과 최근 트렌드에 발맞춘 사업 변화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이 신사업에 대한 모습이 나와줄 수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나왔듯 플랫폼 협업 및 벤처기업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 밝힌 만큼 이 상승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큰 조정이 나와준 만큼 2만 원에서 3만 원대 매물이 비교적 적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만 원 아래쪽에 자리 잡은 다수의 매물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매물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2만 원 아래쪽에 일부 차익 매물이 발생되어 줄 수는 있으나 외인과 기관의 매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매물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 및 기업의 개선 및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작년 발생된 조정 전의 금액대까지 주가 회복적인 부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별 5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8,500원, 손절가는 18,5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및 스마트폰, 웨어러블, 그리고 자동차용 전장 PCB를 생산,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1년도 포브스 선정 세계 200대 우수 중소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도 매출액의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었고, 영업이익 또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적인 측면 또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 순이익 또한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자체를 두고 보았을 때 튼튼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초 등락폭을 크게 보여주다가 08년도경 최저점을 경신 후 반등하면서 8,000원과 12,000원대 부분 일정 부분에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일부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잠정 영업이익이 약 14% 증가한다 나와주었고, 단기
순이익은 6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온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4월 기점으로 진행될 5월 이슈와 5G 이슈와 폴더블폰 이슈가 동반되어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고, 이 종목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흐름이 발생되면서 꾸준한 관심을 받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덕 GDS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PCB 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 이 기존 반도체 PCB 기술에 추가적으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반이 확장되어지면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와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경우 중국 불기로 인하여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하였으나,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준 것도 있고, 사업성의 확대로 인하여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기대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져 있으며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만큼 앞으로 추가 성장성이 보여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번 달에 진행될 5G와 폴더블 이슈로 인하여 추가 상승 여력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앞으로 정부 정책의 시너지로 인하여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입니다. 네, 인포뱅크, 클리오, 그리고 대덕전자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최근 인보사와 관련해서 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제도 18%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면서요,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좀 장중 한때는 21,000원대까지 좀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흐름이 사실상 그런 거죠.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지난 이틀간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등이라고만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크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동사 같은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있었던 뉴스라든지 기사를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로 지난 11월에 있었던 인보사에 대한 수출 기대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기에 스탁옵션이었죠. 기존 임직원들에게 주어진 스탁옵션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바로 11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와 스탁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임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11월 달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틀 동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심지어 기관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자들, 특히 임직원들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재무관리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데,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주가에서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한 한 가지 행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탁옵션을 통해서 주가가 최고가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11월 19일에 49,450원이라는 주가를 찍은 이후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가 단 한 번도 그 가격대를 기록한 적이 없잖아요. 이 말은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가 임직원들을 위해 어느 정도 맞춰진 주가가 최고점이라는 생각이 저는 적지 않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3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관입니다. 기관이 3월 7일 최근 1개월간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3월 29일이었죠. 3월 29일 즉 임모사가 판매가 중단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터지기 전에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잖아요. 이 말은 기관도 어느 정도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결코 기관이나 회사에 있는 임직원들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기는 더욱 힘들죠. 기업이 현재 임모사라고 하는 단일 변수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이 바이오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약 88%나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임모사가 타격을 맞았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수급도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무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제약 회사들은 실적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재무 구조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재무 상태표이고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예요. 실적은 철저하게 손익계산서와 연관이 되고 그 기업이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이고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해당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자본을 구축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후에 그 기업을 투자할 것인지 또는 투자를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한정민 팀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최근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와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급이 나와준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HN 모바일 게임 컨바스가 포함되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결제 부분 상에서의 페이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이제 위쪽에 매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달려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13년도경에 처음에 시작된 금액대가 14만 원대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14만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 흐름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제 한 4만 원, 5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주었다가 일부 등락 흐름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단 부분에도 추가적인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돌파 기점으로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장기간으로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된 분들의 경우 이 기회에 빠져나오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보기에는 일단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진입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NHN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현재 주가 부근 상에서 상단 92,000원대가 이 15년도에 전고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92,000원대를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 해주고 이 조정 흐름이 나와준 만큼 이 92,000원대를 돌파가 나와주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매물 소화의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이 아래쪽에서 차익 시전의 물량이 나와주면서 추가 조정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주저앉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입니다. 지속적으로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이 다시 한번 적적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 재무 구조를 보십시오. 동사 같은 경우에 재무 구조, 그중에서도 안정성
비율을 보게 되면은 유동 비율은 85%인데 반해 부채 비율이 173%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죠. 물론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결코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기업은 필연적으로 부채를 씁니다. 네. 이유는 부채를 씀에 따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부채를 쓰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원금이나 그 이자를 꼬박꼬박 갚게 되면은 기업은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도가 올라가게 돼요. 두 번째로는 1970년대 MM 이론이라고 하죠. 당시에 쓰여졌던 논문이 기업이 부채를 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를 쓰게 되고 적정 수준의 부채와 자본을 구축하게 되는 것, 이걸 최적 자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히려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업이 설령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실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갚아야 되는 부채로 인해서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결코 아닙니다. 리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창원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부님께서 3월 29일에 JYP 엔터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버닝썬 게이트리나 가지고 우리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뭐 SM이라든가 와이즈 엔터, 그다음에 JYP 엔터 등이 좀 빠졌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보면 전부 다 한 10%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충격에서 벗어난 듯하지만 한번 또 뉴스에서 이슈가 되면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JYP 엔터는 매니지먼트 본업에 집중한 회사입니다. 지금 와이즈는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있고 SM도 많이 벌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JYP 엔터는 매니지먼트 본업에 집중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보시면은 입지 대비로 이제 확실해진 기획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아마 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투자 심리 저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올해 2월 데뷔한 신인그룹 입지를 통해서 동사만의 차별화된 사업 역량이 부각되고 있죠. 걸그룹 명거라 불린 동사에서 트와이스 이후에 선보인 입지는 기존의 그룹과는 차별화된 컨셉과 음악적 장르로서 국내 음악 방송 8관왕, 데뷔 걸그룹 24시간 유튜브 조회 1위 등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 화력에 따라서 글로벌 활동 확대에 따른 인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음원으로 확대에 따라서 동사는 또 소니 미디어 산하의 우차드 음원 유통계약을 체결했으면서 글로벌 음원 매출을 굉장히 기할 전망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오늘도 반등을 하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10% 오르고 제가 추천한 가격에서도 한 8, 9% 올랐는데 아마 이전 고점이 33,500원 1월 15일 날 그 주가를 돌파하면은 목표가에는 4만 원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우리 아이리버는 옛날에 보면은 글로벌 MP3 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했었죠. 대부분이 아마 MP3 아이리버의 어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리버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MP3의 필요성과 경쟁력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휴대용 고음질 음원을 제조 판매하는 에스텔 앵컨 그걸 운영 중인데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미니와 같은 AI 디바이스도 위탁 생산 중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부터는 음반 디지털 콘텐츠 공급 및 유통사업 매출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 궤도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사실 계속 적자가 지속되면서 퍼는 의미가 없고요. PBR은 3.16, 부채 비율은 27%, 유보율은 475%서 일단 적자가 지속이 돼 있지만 올해는
아마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448억,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8억, 마이너스 18억으로서 전년에도 마이너스 41억으로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왜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느냐? 일단은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 1월 모의사는 SK텔레콤이 SM, JIP, 빅히트, 엔터메트 3사와 음원 유통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인 아이리버의 역할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에는 SM 엔터테인먼트와 직접 음반, 디지털 콘텐츠 공급 및 유통권 인수에 성공하였고요. 작년 1분기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만 약 62억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의 외형 성장이 올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가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음질 음원 전문 플랫폼 성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루버스의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고음질 음원 MQS 유통사업 강화에 나섰는데 차별화된 음원 서비스를 추구하는 매니아층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서 향후 고음질 음원 전문 플랫폼의 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아이리버는 모회사는 SK텔레콤과의 시너지 발휘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음원 유통을 맡으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번 주총 3월 28일 주총에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도약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데 회사명이 드리머스 컴퍼니 또 아마 지금 등기를 준비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회사명이 우리 HT에서 분명히 변동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아이리버는 MP3, 플레이어 등 기기업체랑 이미지가 강했는데 얼마 전부터 음원 서비스 플로를 운영하게 되면서 콘텐츠 기업의 탈바꿈을 가속한 중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들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인데 아마 이번에 우리 아이리버도 회사명을 바뀌면서 충분히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명 드리머스 컴퍼니는 꿈꾸는 사람과 우리를 결합해서 창작자와 사용자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포부를 밝힘에 따라서 회사 성장과 함께 주가 수준도 레벨업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9,800원, 이제 10,000원을 좀 찍고서 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작년에 보시면은 52주 신고가는 11,150원인데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목표가 12,000원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상승세 뛰었던 코스피 다시 하락 전환됐습니다. 0.03% 하락하면서 217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7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77선에서 출발했다가 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72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67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오늘 좀 팝니다.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330원 소폭 순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어제와 흐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다시 4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대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소차 관련해서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좀 빠지면서 5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나오는 상황입니다. 36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좀 빠지고요. 이 포스코가 0.37% 상승세 나타냅니다. 어제 강세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에서 오늘까지 1% 추가 상승하고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0.64%, 신한지주 0.2%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0.5% 상승세 나타냅니다. 74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39선에서 마감했던 코스닥 741선에서 갭 출발했다가요. 43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고점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743선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만이 매수합니다. 7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CJ2에는 강세로 현재 흘러갑니다. 2%대 이상 상승하면서 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컬 1% 넘는 강세로 현재 흘러가는데요. 다시 6만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여기부터 함께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오늘 좀 빠집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 이상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6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HLB가 오늘은 5%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리보세라닙 임상 3상에 임박했다는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 강력 매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3%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받으면서 3%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어제 상승했던 만큼 빠집니다. 0.7% 하락하면서 5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24% 상승하면서 1,136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최배정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4차 혁명 선상에 있는 아지넥스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순환매 양상이 아주 짧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자율주행, 뭐 수소부터 시작해서 4차 혁명 많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4차 혁명과 관련된 것은 아마 꾸준히 인기가 있을 그런 어떤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전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아지넥스텍이 한번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로 이제 4차 혁명에서 우리가 로봇을 제어하고 공장 자동화에서 어떤 그 모션을 다 제어하려면은 거기에는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칩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걸 또 모듈화 만들어서 하는 회사가 아지넥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그 현재 우리나라 그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다양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 있는 것이 이렇게 로봇 그러니까 모션 제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일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지넥스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갖고 뭐 4차 혁명에서 아지넥스텍의 현재는 뭐 주가가 아직 만 3개월 정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들이 최근에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그것을 제어하는 종목은 아직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한번 순환이 올 거로 예상을 해보면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하락할 현재가 매수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3월 27일에 추천해주신 인트로메딕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7%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 새로운 캡슐 내시경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가주면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한 기술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일봉상 121선 크게 이탈 없는 선에서 대기하면서 조금 더 흐름 보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로 끝나서 오늘은 투자 주의가 좀 달려 있습니다. 투자 주의까지 딱지를 좀 빼고 나면은 한 번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기대를 해보고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좀 매도를 하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을 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보실 분들은 5,600원에서 6,000원대까지 해서 여기 저항 라인 한번 돌파하는 거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미국장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하락 출발을 했죠. 그러나 뭐 페이스북
이런 기술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등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이런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 장도 오늘 일단은 살짝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 전환에 지금 성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으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수급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장 후반에 반도체 업종이 상승 전환에 좀 성공을 했는데 반도체 업종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조금 밀렸으나 1분기가 바닥이라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되면서 상승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 대부분 사실 반도체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장에서 이런 분석은 우리 장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좀 이번이 1분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들 대표 반도체주들 빨간색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은 DMZ 관련 주주도 좀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 예로 DMZ를 제시하는 등 평화관광, 환경생태 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으로 DMZ 관련 주주 어제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까지 조금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코아스 자연과환경, 웹스, 우리플랜, 삼육물산, 대창스테이 등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옆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에 따른 게임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외자판호 여기에 일본 게임이 다소 포함됐고 사실 우리나라 게임은 사실 하나도 포함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문턱이 이렇게 풀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외자판호가 처음으로 발급된 만큼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오른 거예요. 하나도 풀린 건 없습니다. 기대감에 일단은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룽투코리아, NH엔터, 펄어비스, 넷마블, 웹센,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특히 최근에 펄어비스가 검은상발 M에 대한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 있었던 점에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침 시가 고점 이후 좀 물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온 그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의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종목들 전체적으로 고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단기 종목들 좀 저점 잡아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이로온입니다.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은 국내 이동통신사 LG U+라든가 용축에 솔루션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상승하면서 흑전 성공을 좀 한 모습이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121선 밑에서 역배열상에서 일단 정배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30일 저점 이후로 계속 저점을 올려오는 상태입니다. 5G 업종군으로서 시세도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보다는 스윙 정도로 보시고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가 1625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1600원짜리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위에 유중 뉴스 때문에 유중 상장 전에 갭 뛰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인데요. 살짝 갭 뛰었던 부분을 메꾸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700원에서 이 자리가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1,700원에서 1,800원 사이 저항 돌파를 해준다면 한번 슈팅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짧게 1,750원 중간 가격이자 1,750원 잡고요. 손절가는 밑으로 121선 근방인 1,500원짜리 잡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아래로도 잡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121선 근방으로 잡고요. 여기 자리 이탈의 경우에는 손절 좀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가 S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50원, 손절가는 1,5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